자, 다음 중에서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은 금융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맞죠? 이건 수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2번 작성 내용 또는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뭐가 잘못했을까요? 내용의 정정 미주치가요? 또는 뒤에 내용의 정정이 있거나 또는 신청인이 서명이 없는 서류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게 무효입니다. 라고 되니까. 왜냐면 또는은 앞뒤 문장이 뭐가 되는 겁니까? 대등 관계이기 때문에 앞에도 주술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뒤에도 주술의 관계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가 잘못했어요? 일단은 보여집니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중피동이죠. 보이다와 어집니다가 합쳐진 이중피동이니까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쳐야 되죠. 네 번째,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것이고 미추칠까요?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없고가 아니라 뭐고? 원인 결과면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므로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열심히 연습을 쉬지 않고 한 거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58번. 뭐 여러분들은 축구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난리가 났던데 아마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뭐 유럽에서 하는 축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뭐 지다가 뭐 마지막 30초 1분인가 남기고 또 이겨가지고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축구 안 좋아하죠. 야구도 안 좋아하죠. 먹는 거 아니니까. 야구는 뭐 그저껜가? 어제 유현진이 뭐 원봉했다고 난리가 나고. 언제면 우리도 여유롭게 거기 그런데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볼 수 있을까? 거긴 먹을 거 많아. 언제면 갈 수 있을까? 자, 58번 문장 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겁니다. 가장 옳은 거예요.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동그라미 칠까요?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에게 항의하는 겁니까? 일본에 항의하는 겁니까? 에 항의하는 게 맞죠. 에게는 언제 붙이는 겁니까? 유정명사에는 뭘 붙이고요? 에게. 무정명사에게는 에를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그럼 뭐 틀렸나 한번 볼까요?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뭐가 잘못됐죠? 요구되어지다는 요구돼 플러스 뭐죠? 어지다가 붙은 거죠. 불필요한 이중피동이 쓰였으니까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그렇죠. 요구되고 있다 정도가 맞겠죠. 3번은요.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한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뭐가 잘못됐죠? 주어하고 서술의 호응관계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고칠까요? 자, 자, 여기서 전체 주어는 뭐죠? 생각이 주어가 되죠. 든다는 뭐죠?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생각이다 해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한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문장은 무슨 절입니까 이게? 명사절? 아니 잘 봐.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한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이 되면 무슨 절? 관형절이죠. 관형절. 이건 관형절로 생각을 수식하는 구조로 고치고 뭐 불필요한 문장 성분이 뭐도 빼도 돼요. 이것은을 빼도 문장 의미가 성립을 하는 문장입니다. 됐죠? 그러면 뭐라고 쓸까? 무사한일주의를 뭐하자? 벗어나지 정도로 쓰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죠?
4번 냉정하게 전략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고치면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보조사 뭐가? 잘 보세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잘 보면 첫 번째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음이 뭐가 있어요? 아도가 있죠. 아도. 이거를 고려한다면 뭐가 될까? 두 가지로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냉정하게 전략을 평가해 보아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면은 무엇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는 보조사 은이 아닌 무엇으로? 주격조사 1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래서 고치면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획득할 16강 티켓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59번 준말 표기가 옳은 것은 그랬죠. 되었다와 됐다인데 이건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기본형이 되다에다가 어시 붙었으니까 뭐가 되죠? 됐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쓰이다는 쓰여가 맞죠. 뜨이어는 뛰어가 맞는데 적지 않은은 뭐가 되는 거죠? 적지 않은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변변치 않다는 무슨 소리일 때는 무슨 소리일 때 여러분들 울림소리일 때는 뭐가 생략되는 겁니까? 울림소리가 앞에 울림소리가 올 때 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가 생략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째로 생략되는 거예요? 아만 생략되고 히읗이 남아야 되죠. 그래서 거센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변변하지 않다니까 변변 뭐가 되는 거죠? 이것도 찬타가 아니라 잔타가 되는 거죠. 물론 거센 소리가 냈다는 점에서 맞았는데 아와 이하를 구분 못한 것뿐입니다. 자, 60번으로 넘어가면 높임법 사용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철수야,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부모님께 여쭤보고 결정할게. 1번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서 뭐 대신에? 조사? 부모님에게 대신에 뭐를 높인 겁니까? 깨를 사용한 거 맞죠? 물어보다를 뭘로? 여쭈다로 사용했죠. 객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틀린 이유는 뭐죠? 김 과장님, 부장님께서 빨리 오시라는데 오후의 시간 계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계시다를 쓰지 못하죠. 왜? 직접 높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뭘로 고칩니까? 있으십니까?로 고치는 게 맞고요. 큰아버지, 오늘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왜요? 큰아버지는 나보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죠. 4번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요? 그렇죠. 우더런인데 뭐가 보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건가? 뵙다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번 상대 높임의 등급이 다른 하나. 이거 진짜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자,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은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뭐죠? 하계체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격식체 중에서 하계체입니다. 그런데 1번은 뭐죠? 1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하계체고요. 1번만 뭐가 되는 겁니까? 하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오체와 하계체를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사실은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아, 4번이 하오체.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4번이 하오체고요. 능구려 있죠. 능구려. 이 구려가 하오체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가, 뭐뭐 하네, 뭐뭐 하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하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답지를 잘못 봤고요. 왜 이거를 1번으로 봤을까? 62번 보기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간은 어리, 잔어리 맞고요. 고기 간, 정육 간 아닙니다.
정육관은 원래 사전에도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 복수 표준어는 뭐가 있을까요? 고깃간하고 푸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점이고 정육간이란 말 들어봤어요? 정육 점은 있지. 그 정육간하고 정육점은 다른 거고. 그래서 고깃간과 푸주간이 되는 겁니다. 관계없다, 상관없다, 불이다, 피우다 둘 다 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63번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에서 잘못된 건 뭐가 있을까요? 등물 표준어 맞습니다. 남사스럽다도 맞고요. 쌉싸름하다도 맞습니다. 복숭아뼈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2번 까탈스럽다. 까탈스럽다는 뭐? 복수 표준어죠. 무엇하고 복수 표준어입니까? 까다롭다와 복수 표준어입니다. 걸판지다는요. 이것도 복수 표준어입니다. 거방지다와 복수 표준어고요. 주책이다는요. 이것도 복수 표준어죠. 주책 없답니다. 있다가 아니라 주책 없다와 복수 표준어고요. 겉우르름은요. 거누름과 복수 표준어입니다. 찰지다는 차지다. 잎새는 잎사귀와 복수 표준어가 되어 있는 거죠. 꼬리어는 여러분들 꼬리언이 뭔지 알죠? 꼬리에다가 길게 한 거. 그래서 우리 보통은 어릴 때 뭐라고? 가오리언이라고 하는 거. 이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어른들은 꼬리언이란 단어 안 씁니다. 다 가오리언, 방패언 이렇게 사용하죠. 여러분 때도 아마 꼬리언이 아니라 가오리언이었죠. 그것도 복수 표준어입니다. 꼬리언이 오히려 그런 말을 거의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푸르르다는요. 복수 표준어입니다. 푸르다도 맞고 푸르르다도 맞는 겁니다. 바뀌어 있어서. 개발, 세발, 이쁘다, 덩쿨, 마실 중에 잘못된 게 있죠. 지금 덩쿨 잘못됐죠. 덩쿨은 맞아요. 덩굴도 맞아요. 그런데 덩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마실도 무엇의 복수 표준어입니까? 마중 아니고 마을.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러면 개발, 세발은요? 괴발, 개발하고 복수 표준어죠. 괴발, 개발. 발음이 좀 어려워서. 아까 그 푸주간이요. 밑에 시옷 들어가는 거죠. 네. 됐죠? 이쁘다는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쁘다와 예쁘다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표준어가 맞는데 덩쿨, 근데 우리 덩쿨 발음 때문에 덩굴도 맞고 뭐도 맞는데 덩쿨은 맞는데 덩쿨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64번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아까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겹쳐버렸죠. 65번 맞춤법 표기가 가장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번엔 꼭 합격할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되다 있죠. 어간이 뭐죠? 되다니까 거기다가 뭐가 왔습니까? 어가 온 거죠. 그러니까 되라는 말로 써야 되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번에는 꼭 합격할 깨요는요. 왜 개요죠? 발음은 깨요 된 소리가 나더라도 표기는 뭘로? 개요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잘못됐고요. 3번 서로 도우고 사는 게 좋다. 이건 뭐죠? 돕다가 기본형이죠. 그러니까 돕고가 되는 겁니다. 오나 우로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2번 잠깐 봅시다. 합격할 깨요죠. 그런데 의문형에서는 뭐를 씁니까, 여러분들? 의문형의 표기는 된 소리를 표기 씁니다. 할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문형일 때는 된 소리를 표기를 쓰고 의문형이 아니라면 된 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예사 소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아니면은 예사 소리를 적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 알다가 기본형이죠.
잘 알다가 기본형이죠. 거기다가 뭐가 온 겁니까? 비읍시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 놀아보시오가 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리을이 떨어지고 비읍시다가 그대로 와서 압니다가 돼버린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쓰지 않아도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얘기를 해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66번 맞춤법이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뭐가 잘못됐죠? 대가죠. 사회소리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회소리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시옷을 받쳐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되죠? 한자와 한자의 합성어에서는 6가지 뭐를 제외하고는 곡간 같은 새빵살이 착간의 숫자, 퇴간의 간, 횟수를 제외하고는 시옷을 받쳐 적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대가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 틀렸습니다. 2번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왠지가 이거죠. 왠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왜 그런지 뚜렷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맞죠. 그런데 왜인지는 뭐가 된 거죠? 어찌된 일인지 어떠한 일인지의 뜻일 때는 뭘 쓰는 겁니까? 그럴 때는 왠지 이걸 쓰는 거죠. 어떠한 일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의미로 하겠다라면 왠지를 쓰는 거고. 됐죠? 자, 그러면 3번 살코기니 장에 졸여 먹고 창자는 젓갈에 담궈 먹는다. 기본형이 뭡니까? 담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가 먹는 거죠. 아니까 탈락이 돼서 담가 먹는다. 살코기는 뭐가 나온 거죠? 원래는 살 플러스 고기인데 히읗이 덧나는 소리죠. 그래서 살코기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뭘 쓴다? 뚜렷한 이유 없이 저렇게 나오는 발음은 발음을 표기로 한 거죠. 살코기. 또 비읍도 마찬가지죠. 조와 쌀이 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뭐가 비읍이 덧나는 소리가 나는 거는 뭘 쓴다? 그 소리를 표기로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좁쌀, 맵쌀, 햅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번째, 명절에 아랫사람들은 윗어른께 인사를 드린다. 위와 아래가 구분될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윗이 되는 거고 위아래 대립이 없으면 뭐로 쓰는 겁니까? 웃이 되는 거죠. 아래 어른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웃어른에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67번 다음 밑줄친 부분 중에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 그랬습니다. 방학 동안 몸에 부는 바람에 작년에 산 옷이 맞지 않았다. 몸이 뭐가 됐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붙는 바람에 디귿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릴까요? 넉넉하다죠. 넉넉하다죠. 근데 앞에가 무슨 소리가 아닙니까? 울림 소리가 아니라면 이 자체가 모두 뭐가 되죠? 생략이 되죠. 울림 소리라면 뭐가 남습니까? 히읗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지가 돼야 되겠죠. 세 번째, 오늘 뒤풀이는 길 건너 집에 있는 맥주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풀이 맞아요? 뒤풀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왜? 뒤에다가 풀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거는. 됐죠? 그런데 뭐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발음이 뭐죠? 발음이? 뒤풀입니다. 뿔이 이런 거 없잖아요. 뒤풀이니까 시옷 없고요. 그 다음에 맥주집은요. 왜일까요? 맥주는 분명히 뭡니까? 한자입니다. 집은요.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와 한자의 합성어가 아니죠. 만약에 맥주가 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한자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근데 맥주는 분명히 한자고 집은 우리말이니까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게 맞습니다. 모두 맞은 거 3번이고요. 4번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국어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로서 자리가 있는 거죠. 로서는 언제 쓰는 겁니까? 수단이나 도구. 자격은요? 로서. 그래서 로서로 고치셔야 되는 거죠. 68번 밑줄친 말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설거지는 뭐가 맞는 겁니까? 설거지
이가 아니라 설거지가 맞고요. 얽히고 설켜서는요. 얽히고 설키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얽히고. 근데 표기는 저거지만 발음 자체는 리을 기역 발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냥 얽히고가 되는 거지. 세 번째, 감이 얻다 대고 한 말이야. 얻다가가 뭡니까? 어디에 다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얻다가가 된 거고요. 맞습니다. 모두 소매를 걷어 붙이고,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죠? 받침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걷어 붙이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티귿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걷어 붙이고. 정답은 3번이고요. 69번. 의미관계와 단어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동의관계입니다. 근심 씨름 맞죠? 반의관계 볼록오목. 상하관계 할아버지와 손자 아니죠. 여러분들 상하관계가 뭐가 되는 겁니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상하관계. 손자가 할아버지의 포함관계는 아닙니다. 사람 안에 또는 사람 안에 손자 이렇게 넓게는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이게 할아버지가 선생님 나이 먹으면 할아버지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분관계는 얼굴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코가 있는 거 맞습니다. 70번. 이거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1번.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1번.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모든 한자 사용을 없애고자 한 의도였다. 뭐가 잘못됐죠? 주어 보세요.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하고 서술어 의도가 호응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봅시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도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든 것은 뭐뭐한 것이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는 거죠. 2번은 우리는 균형 있는 식단 마련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뭐가 됐죠? 과거는 접속도사가 나오면 분명히 앞에 거의 서술어와 뒤에 거의 서술어의 호응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식단 마련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식단은 마련하고 실내 분위기는 뭐 하는 겁니까? 조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술의 호응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3번. 우리 팀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관중이 동원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은요.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복지 정책이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잘 보세요. 앞에 보면 살펴보다의 주어가 어디 있어요? 문장이 두 개죠.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하나, 2000년대 이후 복지 정책이 상당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네. 뭐를 살펴보는 겁니까? 뭐를? 살펴보다의 주어가 생략됐잖아요. 누가? 내가 살펴보는 건지 아니면 연구원이 살펴보는 건지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다의 주어가 없죠. 됐죠? 또 뭐 그 정도만 해도 되겠네. 72번.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 그랬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이거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나았다는 뭡니까? 기본형이 나타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뱃속에 있는 무엇을 어떤 생명체를 밖으로 꺼내는 게 나타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받침은 시옷. 그런데 아서가 붙으면 시옷이 탈락되죠. 그래서 나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타인데 아서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나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1번 틀렸고요. 넉넉지 아까 나왔으니까 여러분 넉넉지라는 건 알 거고요.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이것도 비슷한 유형이죠. 기본형이 잠구다에다가 았다가 왔으니까 잠갔다가 되지 잠궜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형이 잠구다가 아니니까. 정답 3번. 옷가지를 이어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 있다죠. 어서가 온 거죠. 이러면 뭐가 탈락된 겁니까? 시옷이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이어서죠. 여러분들 이어서는 발음은 뭐도 돼요? 이어서도 되지만 이어서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데 표기는 뭐를 써야 돼요? 이어서를 써야 됩니다. 발음은 여서가 되더라도 어서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어서가 아니라 이어서가 되는 겁니다. 73번. 기억 리을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다. 구청에서는 도로 노면에 노면 볼까요? 기억 의미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도로 노면을 노면으로 수정한다. 맞죠? 노면이 뭡니까 여러분들? 노면이 원래 뜻이 뭐예요? 길바닥. 길바닥이란 뜻이잖아요. 도로는요? 도로하고 노가 뭐가 된 겁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의미가 중첩됐으니까. 그러니까 노면으로 수정한다. 이 정도가 맞고요. 노란색 띠줄을 하거나 어린이 보호 또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니은은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리고를 그러나로 수정해야 된다. 맞죠? 분명히.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니까. 세 번째 디귿 어린이 교통사고는 맑은 날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예지력을 무엇으로? 중심화지에서 벗어난 문장이므로 삭제해야 된다. 아니죠. 지금 계속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건 맑은 날이다. 문제 없는데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예지력이 떨어져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했을 때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예지력을 추진력으로 바꾼다. 추진력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향해 밀고 나가는 힘이라는 뜻이고 예지력은 뭡니까? 어떤 일이 미리 일어나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내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추진력이 아니라 그대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지력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 근데 사실은 예지력도 여기 들어올 거는 아니죠. 추진력도 문제지만 예지력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게 낫지 추진력으로 바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지력도 생략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두 개예요? 어떤 거? 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예지력을 추진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예지력도 생략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린이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테니까. 추진력은 더 문제고. 그러면 추진력으로 바꾸면 애들은 사고 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죽을 거야 하고 나갔다는 뜻이 되니까. 그런 애가 어디 있어. 자, 74번부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7급만 보는 거죠. 사실 9급 보는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빠르게 한번 나가봅시다.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74번. 문장을 바탕으로 중세국어 경어법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이 가자는 태자를 받는 높임 대명사 맞고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제기대명사입니다. 좌가는 앞에 언급된 태자를 다시 언급할 때 쓰이는 제기대명사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뭐? 제기대명사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현대국어에서 제기대명사 높임의 제기대명사 앞에 얘기한 사람을 높여 부를 때 당신이란 말을 쓰죠. 그렇죠. 당신입니다. 당시에는 좌가를 썼다라는 겁니다. 2번 니은의 자시면은 먹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잡수시면입니다. 먹다 높임말 맞죠? 세 번째 디귿은 자다의 높임말로 쓰이는 건 맞습니다. 서너멀엄이 거기다 뭘 붙인 겁니까? 자다에다가 시를 붙인 겁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주무시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알아만 두시면 돼요. 네 번째 이시면은 앞에 오는 먹으리를 높이는 말로 사용했다 그랬는데 중세 국어에서의 이시면은 있으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형이 있으면은 이시다라는 게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이시다가 기본형이고 높임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75번
다음 중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근대 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언문일체,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언문일치가 이루어진 건 언제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언문일치가 이루어졌다. 누구 소설? 이광수 소설에서.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일어난 겁니까? 1910년 이후입니다. 이것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광수의 문학자적 특징 중에 하나가 최초의 근대 소설이면서 언문일체가 이루어졌지만 친일이라는 것 때문에 잘 안 나온 사람이죠, 사실은. 두 번째, 시상법 체계에서 과거 시제가 확립되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유성마찰음이 순경업 비읍과 반치음이 실제로 존재했다. 순경업 비읍은 언제 사라집니까? 여러분 사라진 순서 어떻게 했어요? 뭐 들고?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 먹고 씨만 뱉는 순으로 없어졌죠. 그래서 몇 세기? 15, 16, 17, 18세기 없어진 거죠. 그러면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저거는 무엇은 반치음 같은 경우는 언제 사라졌습니까? 이미 16세기에 사라진 겁니다. 순경업 비읍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동국 정음식 한자음에 사용되기 때문에 15세기에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15세기, 16세기 순으로 사라진 건데 17세기 이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4번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언제입니까? 15세기에도 판정과 설명 의문문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76번 다음 중에서 국어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규범화된 거 맞습니다. 됐죠? 띄어쓰기 최초로 나온 건 언제입니까? 언제 나왔을까요? 띄어쓰기 최초로 나온 건 독립신문에 나옵니다. 독립신문 언제 나온 거죠? 96년? 1996년? 독립신문 1896년 맞습니다. 자, 그건 이제 한국사 할 때 계속 따지시고요. 날짜는. 국어에서는 뭐 날짜 이렇게까지 따지면 진짜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더 심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쓰인 거는 독립신문에서 사용되었고, 그런데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규범화된 건 맞습니다. 2번 주격조사 가가 고대국어부터 등장했다. 아니죠. 고대국어에는 주격조사 뭐만 있었습니까? 이만 있었죠. 그러다가 16세기에 최초로 가가 등장하고 17세기가 되면서 뭐가 되는 거죠?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3번 아리아는 17세기 이후 문안에서 나타나지 아니죠. 아리아는 언제까지도 음가는 사라졌지만 18세기가 되어야 없어집니다. 음가가 사라진 겁니다. 됐죠? 정확히 사라진 건 아까도 언드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된 1933년도에 정확히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순경업 비읍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된소리, 쌍비읍으로 변하였다. 아니죠. 순경업 비읍은 15세기에 사라졌다고 이미 얘기했죠. 중반까지만 사용되다가 변했습니다. 보통은 순경업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보통 오나 우로 변해버렸습니다. 모음 앞에서 오 또는 우로 변해버린 게 순경업 비읍입니다. 네, 이렇게 단순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도 그래도 한번 봐두세요. 77번 다음 중에서 반의 관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입니다. 살다 죽다 높다 낮다 늙다 젊다 뜨겁다 차갑다 뭘까요? 1번입니다. 왜냐면 반의 관계지만 살다 죽다에는 뭐가 없습니까? 중간항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살았다, 반만 죽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높다 낮다인데 어떤 거는 있습니까? 정도만 이건 뭔데 높다 낮다 늙다 젊다 뜨겁다 차갑다에는 중간항이라는 게 설정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반의어 중에서는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정도반의어라고 하는 겁니다. 상보반의어가 있고요. 정도반의어. 상보반의어는 중간항이 설정될 수가 없고 정도반의어는 어느 정도는 항이 설정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8번 다음 중에서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 여러분 알죠? 킹 세종 오빠가 만들 때 무엇을 만들진 않았습니까? 순경읍 비읍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럼 순경읍 비읍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눈에 보이죠? 뭐? 4번입니다. 79번 다음 중에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겁니다. 간일되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이 간지럽고 짜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맞습니다. 굼쩍대다는 뭐죠? 굼쩍대다는 뭐죠? 보통 이제 굼쩍거리다라고도 많이 쓰는데 몸이 느리고 뭐 굼뜨다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로 되는 것. 나머지 고약되다, 꿀꿀대다 다 맞습니다. 80번 훈민정음 28 자모책이 들지 않은 것 같은 문제가 나온 거죠.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속담과 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속담과 한자는 좀 잘 봐야 되는 게 특히 속담보다는 올해 시험도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도 뭐가 많이 나올까요? 한자 많으면 3문제 나올 겁니다. 분명히. 요즘 계속 추세가 최소한 한 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3문제는 순수 한자를 낼 수도 있지만 무엇도 한자로 바꿔버려서 한자 성어도 음을 없이 그냥 한자만 주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81번 속담과 한자 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 그랬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순망치한 맞아요? 맞아요? 순망치한이 뭡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서로 의지해야 된다. 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하루 동서는 무슨 뜻입니까? 여름에 난로, 겨울에 부채. 여름에 난로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겨울에 부채는 지금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소용없는 물건,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하충의빙은 뭐죠? 하충의비가 뭡니까? 하충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름에 벌레, 의빙, 얼음을 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서 뭐를 안다? 얼음 안내가 뭐가 적다. 견문이 좁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얄팍한 지식, 견문이 좁다. 이런 뜻. 그러면 자, 우물 안의 개구리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설중송백은 뭐죠? 설중송백. 소나무와 잣나무는 뭐 속에서도 눈 속에서도 색깔을 잃지 않는다니까 일관된 성격을 지닌 지조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아니죠. 3번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답 4번으로 나왔다라면 답 3번입니다. 근데 구분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지도 있는 거야? 지조가 없는 거죠. 구분나무가 선선을 지키는 건 쓸모없다고 느껴졌던 게 결국은 지킨다는 뜻이니까 지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통 쓸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그 놈이 꼭 뭐하죠? 결국은 효도한다. 다른 겁니다. 구분나무가 선선을 지키는 게 뭐가 지조가 있어. 나무가 원래 고단해야지. 82번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연장, 하사는 서술어 부사의 구조이다. 맞아요, 틀려요? 연장과 하사는 서술어 부사의 구조이다. 연장이 뭡니까? 어떻게? 장은 연 있다. 어떻게? 길게 있다니까 서술어 부사 맞잖아요. 하사는 내려오다 어디에서? 산에서. 서술어 부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한국인의 이는 모두 어근이다. 인간 한국인의 이는 모두 어근이다. 맞아요?
인과 한국인 할 때 인은 모두 뭡니까? 그냥 단어죠. 어근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단어입니다. 한자니까 그냥 단어. 우정 대문의 구성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우는 뭡니까? 대는 뒤에 뭘 하고 있습니까? 정을. 문은 문인데 큰 문, 정은 정인데 친구의 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와 대는 뒤에 오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자립적이라는 겁니다. 시시각각 명명백격은 고유어와 반복합성의 구성 방식과 다르다. 왜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시각각 명명백백 이런 식으로 같은 어의 반복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고유어의 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83번 효와 관계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 그럼 그거 읽어보세요. 1번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1번은 반의지희죠. 반의지희가 뭡니까? 반의지희 안 들어봤어요? 울긋불긋할 때 때때 옷을 입고 논다라는 얘기입니다. 울긋불긋할 때 때때 옷을 입고 논다라는 뜻으로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떤다는 뜻입니다. 효입니다. 이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이 나온 고사성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주나라에 노래 잘하는 남자가 있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70 먹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떼떼소리 입고 부모님 앞에서 막 덩시덩시 색동옷 입고 춤을 췄다 라는 거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게 미친 거죠. 2번이 뭡니까? 단기지개 이거죠. 뭡니까?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뭐를 짜는 걸 끊었다. 끊을 딴자가 있죠. 뭐를 끊었다? 짜던 배의 나를 끊었다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배를 짤 때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맹자 어머니가 맹자에게 한 말이에요. 공부 안 하려고 하니까 맹모삼천지계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장도 갔다가 장이 갔다가 서당 근처로 갔다가 그러죠. 그때 맹자를 꾸짖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것은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짜던 명주의 씨를 끊는 것과 같다. 학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업의 지속성 정도가 되겠죠. 3번은 뭡니까? 육적 회귤. 여러분들 육적 회귤은 알죠? 육적이라는 애가 6살 때 뭐 했습니까? 엄마가 귤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여기 뭐 했죠? 친구가 귤을 먹으라니까 여기 딱 숨겼죠. 그러다가 문지방을 넘어가다가 또르륵 하고 딱 넘어지니까 귤이 또르륵 나니까 야 너 그거 뭐야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귤 좋아해 나만 먹을 수 없어 하고 가져갔다는 거에서 유래한 게 육적귤회입니다. 육적회귤. 그렇죠. 육적이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은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겁니다. 망운지정. 망운지정. 타양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84번 읽어봅시다. 한번 이거부터 읽어봅시다. 한자를 욕속 즉 부달 견소리 즉 대사불성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논어구절입니다. 뭐 하는 거죠? 일을 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은 큰 이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1번도 그러면 첫술에 배부르려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첫술에 배부르려는 정확히 무슨 뜻으로 쓰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단 한 번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달라요. 내 코가 석자는요. 내 사정이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공든탑이 무너지려는 내가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면 그것이 헛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85번 보기의 괄호에 알맞은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해석부터 해봅시다. 개과 불린이 뭐죠?
개가 불린 자신의 잘못된 것, 즉 허물을 고치는 데는 인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거망동은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 교각사루는요, 어떤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지나쳐 화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부화내동은 뭡니까?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면 자, 따라서부터 읽어도 되겠네요. 부분적 결함을 바로 잡으려다가 본질을 해치는 거니까 조그만 걸 고치려다가 오히려 큰 해를 입는 거 몇 번이 해당하는 겁니까? 교각사루, 소의 뿔을 자르려다가 소 죽이는 거잖아요. 86번 권력의 무상함입니다. 속담으로 옳지 않은 것, 달도 차면 기운다. 여러분, 가득 차서 모든 거를 얻었지만 결국은 지는 거죠. 열흘 꽃, 붉은 꽃이 없다. 화무 11홍이란 말로 많이 들어봤던 거니까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물도 가다가 구비를 친다. 이렇게 가다가 한 번은 뭐가 된다? 큰 변화가 생긴다. 인생에서 언젠가 한 번은 큰 전환기를 맞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력 무상함하고 관계가 없고요.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그죠? 꽃이 있을 때는 나비가 막 몰려드는 거죠. 내가 권력이 있을 땐 사람이 몰려들다가 권력이 떨어지니까 나비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권력의 무상함 맞습니다. 87번 아랫돌 빼서 윗돌 계기와 의미상 거리가 가장 먼 겁니다. 가장 먼 거. 미봉책, 임기응변, 임시방편, 엄발의 오줌 누기 중에서 2번입니다. 임기응변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맞춰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 게 임기응변인데, 그럼 임시방편은 뭐예요 여러분들? 임시방편.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면 빨리, 대부분 빠르게 그 일만을 순간적으로 뭐한 거죠? 처리하는 것. 그게 임시방편입니다. 그래서 아랫돌 빼서 윗돌 계기와 유사한 겁니다. 그럼 미봉책은 뭐죠 여러분들? 눈을 가리는 일시적인 계책입니다. 그러니까 순간만 모면하는 거죠 지금. 엄발의 오줌 누기도 마찬가지죠. 너무 추운데 오줌을 누면 오줌 싸는 그 동안은 뭐하죠? 따뜻하지만 오줌이 끝이고 나면 뭡니까? 다시 얼어버리는 거죠. 아니 뭐 오줌을 뭐 한 3시간 정도 싸면 괜찮긴 한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 88번 답주에 있는 한자부터 한번 봅시다. 1번은 뭐라고 있습니까? 1번은 뭐라고 읽어요? 아니 여러분 1번 뭐라고 읽어요? 협찬. 아이씨. 협찬. 2번은 협의. 협주. 3번은 협조. 4번은 아니 상자 많이 보잖아. 협상. 그러면 뭐뭐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구성하는 공동 의사결정을 과정을 말한다.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협상이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89번 밑줄 친 한자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겁니다. 초고를 무엇해서? 교정이죠. 초고를 교정해서 책을 완성하니까 교정 맞습니다. 2번은요.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검토할 때 서로니까 뭐가 돼야 돼요? 교차해야 되는 거죠. 교차. 3번은요. 전자문서에 결제를 여러분 이거 결제 맞습니다. 그런데 한자가 틀린 거죠. 어떤 거? 이거 누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승인하는 결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 한자는 제주제자가 아닙니다. 한자가 틀렸고요. 4번은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재고입니다. 높을 고자를 쓰면 안 되고요. 재고해야 된다. 의문 같지만 뜻 한자가 다릅니다. 90번 기억 리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답지부터 봅시다. 1번 뭐라고 있죠? 방향무인이라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방향무인이라고 하죠. 2번은 뭐라고 읽을까요? 좌고우면. 좌고우면은 뭡니까? 왼쪽 오른쪽 자꾸 본다는 얘기예요. 좌고우면. 이렇게 자꾸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엇인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누구 눈치를 보는 거. 그런 걸 좌고우면이라고 보통 하는 겁니다. 3번은요. 불치하문이죠. 불치하문이 뭡니까? 자기보다 낮은 자기가 누구보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똑똑하더라도 자기의 학식이나 아니면 인격 등이 모자람을 뭐하지 않다? 뭐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것. 그게 불치하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후생가외입니다. 후생가외가 가외가 뭡니까? 젊은 후학들이 두렵다. 자기보다 더 잘 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걸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것. 내가 사는 집 이름을 사우제라 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버타고 이가 셋이고 버타는 이가 셋이고 거기에 또 내가 끼니 합하여 넷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세 벗은 오늘날 생존에 있는 선비가 아니고 지금은 세상에 없는 옛 선비들이다. 나는 원래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데다가 또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세상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은 거니까 방향무인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91번 1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있습니까? 5월 동주라고 있는 거죠. 원래 원나라와 주나라는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원나라와 누구는? 원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드립다 싸워야 돼요. 그런데 배를 같이 탔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원래 원수지간이지만. 그래서 뜻은 뭘로 쓰는 거죠? 서로 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다 하는 거, 협력해야 되는 경우, 그걸 5월 동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번은 이거 뭐라고 읽어요? 낭중지추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주머니 속에 송곳 나면 어떻게 돼요?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죠. 능력이 있는 또는 재주 있는 사람은 숨어 있어도 뭐한다? 그 재주가 뛰어나게 보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3번은요. 마이동풍이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4번은요.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서 환경결정론이죠. 나에게 누가 있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91번은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거죠. 낭중지추. 92번 기억 리을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 그랬습니다. 설명, 모사, 서사, 논중이 있는 거죠. 설명이란 뜻은 뭘로 씁니까? 말씀설에다가 밝을 명자죠. 말이 밝게 퍼진다는 뜻이니까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1번, 2번, 4번이 될 거고요. 묘사는 원래 무슨 뜻입니까? 그릴 묘에다가 베낄 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밖에 없네. 4번밖에. 정답은 4번입니다. 서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원래 펼서에다가 일사가 되는 거고요. 논증은 논할 론에다가 증거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에 증거를 대는 거니까요. 93번 도금이 모두 바른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2번은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들? 사기 맞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는 속일 사에다가 속일 기자니까 사기 맞아요. 두 번째는요. 야기는 야기도 맞습니다. 이끌 야자에다가 일어날 기자를 써서
세 번째는요. 치열 아닙니다. 뭡니까? 장렬이죠. 불사를 작에다가 더울 열을 해서 장렬. 3번은 형자는요. 형자 아닙니다. 형극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형극. 됐죠? 두 번째는 뭐라고 읽을까요? 파탄 맞고요. 세 번째는요. 통찰 맞습니다. 자, 4번 잠언이라고 읽는 건 맞고, 두 번째 오한입니다. 악한이 아니라 오한입니다. 미워할 오화에다가 찰한 자를 써서 오한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치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틀렸네요. 94번 밑줄 찐 한자 표기가 옳은 것. 1번 2번에 옳은 겁니다. 2번에 고적 뭐라고 읽습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답사는 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는 답은 무슨 답입니까? 밟을 답에다가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돼요. 이번 고적 답사할 때는 뭐 밟을 답에다가 일사가 아니라 뭘로? 사실 사자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할 사자로. 2번 나의 실수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뭐하나? 사과입니다. 둘 다 사과라는 음은 맞아요. 과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속일 사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속일 사자를 쓰면 안 되고 뭐 살해할 사자를 쓰셔야 됩니다. 3번은 맞고요. 3번 한번 음 읽어볼까요? 음 뭐가 됩니까? 이번 일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4번 계속되는 폭우로 마을 입구의 다리가 붕괴는 맞습니다. 붕괴는 맞는데 붕자가 저거 무너질 붕자입니다. 무너질 붕자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4번에 있는 괴자는 무슨 괴자입니까? 흙덩이 괴자입니다. 그래서 흙덩이 괴자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될까요? 무너질 괴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95번 다음 글에 나타난 북각선생의 언행에 부합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건데 1번 뭐라고 있습니까? 경강부에 무슨 뜻이죠? 말도 안 되는 거를 끌어들여서 자기에게 이익되도록 말하는 거죠. 유리하도록 말하는 거죠. 이게 경강부회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교언영색. 교언영색은 뭡니까?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로 비벼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읽어요? 명론탁설입니다. 훌륭하고 이름난 이론이나 또는 학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규라위치입니다. 뭐가 되죠? 회남의 규를 회북에 갖다 심으면 뭐가 된다? 탱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북각선생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범에게 막 좋은 말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알랑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교원 영색이 맞는 겁니다. 96번 밑줄 찐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겁니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1번은 뭐라고 읽죠, 여러분들? 1번 원활한입니다. 원활. 그런데 둥글로는 맞는데 할이 트일 활을 쓰는 게 아니고 미끄러울 활입니다. 그러니까 트이는 게 아니고 둥글고 미끄럽게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미끄러울 활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수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뼈골자처럼 생긴 거랑. 자, 나머지는 전부 맞는데 음을 한번 볼까요? 2번은 뭡니까? 공감하여 듣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상대의 처지나 마음 상태를 헤아리고 들을 때는 대화의 뭐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97번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 가물에 도랑치고 까마귀 미역감 뜻한다. 뭡니까? 결국은 아무 쓸모 없는 것 얘기하는 거죠. 몇 번입니까? 헛수고입니다. 가물에 도랑쳐봐야 뭐 물 없고 까마귀 몇 감아봐야 색깔 안 변하니까. 98번 다음 중에 한자와 도금이 바르게 연결된 것 그랬습니다. 1번 뭐라고 읽습니까? 도치 아닙니다. 도야라고 읽어야 되고요. 2번 개전 맞습니다. 3번
살도 아닙니다. 쇄도가 되는 겁니다. 4번은 일몰이 아니라 골몰로 읽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99번 다음 밑줄친 단어의 한자어로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토의할 때는 의로울 의자가 아니라 무슨 의자를? 의논할 의자를 쓰셔야 됩니다. 의논할 의자. 말씀 원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2번 사고 맞고요. 선택은 뭐가 잘못했을까요? 선택은 선자와 택자 중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택입니다. 가택이라고 쓰셔야 돼요. 대안을 선택이 아니라 가택. 택자는 맞습니다. 근데 선자가 아니라 가택. 어떤 거? 가릴. 아예 선택으로 써야 되죠. 그죠? 선택을 쓰는데 가릴 선자를 써야 되겠죠. 가릴선. 앞선자가 아니라 가릴 선자를 써야 되겠죠. 준 거는요. 준자는 맞습니다. 준할 준자니까. 거자는 뭘 써야 되죠? 근거 건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써진 거는 뭐가 된 겁니까? 지금 써진 게 근거 근자죠. 근거 근자. 근거 근자를 쓰는 게 아니라 들것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00번 다음 중에서 한자어의 의미관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 그랬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은 뭐합니까? 발송. 뒤에 거는요. 우송입니다. 무슨 관계죠? 발송과 우송은 유의관계입니다. 2번은요. 공급. 뒤에 거는요. 수요. 무슨 관계죠? 단위관계죠. 공급과 수요니까. 3번은요. 탈퇴. 첫 번째 건 탈퇴. 두 번째 건 가입. 그러니까 반의관계. 네 번째는요. 악화. 두 번째는요. 호전. 악화와 호전.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반의관계고 1번만 유의관계. 정답 1번입니다. 101번 뜻이 비슷한 한자 성어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뭐라고 있습니까? 1번 동병상련. 서로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양과 분비. 두 과부가 슬픔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뜻은 뭡니까?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동정하고 그쵸?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사한 거 맞고요. 2번은요. 구여 현아. 뭡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상유치는요. 입에서 젖냄새가 나는 아직 유치한 아직 행동이 그렇게 하지 못한 뛰어나지 못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유의관계는 아닌 거죠. 같은 사자성어는 아닌 거죠. 3번은 뭐라고 있습니까? 의금야행.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 근데 뭐합니까? 비단 옷 입고 밤에 다녀봐야 비단이 잘 보이지 않죠. 옆에 거는 뭐라고 있습니까? 야행, 피수. 좋은 옷을 입고 밤길을 다닌다니까 같은 말이죠. 네 번째는요. 망운지정. 망운지정이 뭡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옆에는 백운, 고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한다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102번 문제입니다. 읽어보세요. 운. 끝. 땡? 감? 어디에 감이 있어? 난 아무리 봐도 감자가 안 보이는데. 풍참 보여. 어디가 호란 얘기야? 마지막은 호 맞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큰일 났네 진짜. 자, 운종, 룡, 풍종호. 용 가는데 뭐가 가고? 구름은 가고. 범 가는데 뭐가 간다? 바람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간다. 그러니까 바늘 가는데 뭐가 가듯이 실 가듯이 이런 겁니다. 2번은 무슨 뜻입니까? 말 갈 때, 소 갈 때 다 다녔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온갖 곳을 다 다녀봤다 이런 뜻입니다. 3번은요.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단다.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데 뭡니까? 바람 가는데 돛을 단다. 바람 부는 형태에 따라서 돛을 가는 거니까 뭐에 맡겨 산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맞게 살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 이건 뭡니까? 일정한 뭐가 있으면 이런 징조가 있으면 반드시 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징조가 있으니까 또는 일정한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일어난다?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거 아마 처음부터 답지가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아마 답을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답은 따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못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수정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월 말 6월 초에까지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그 주는 뭘 푼다 그랬습니까? 지방직 9급을 몰아서 풉니다. 그때 좀 자세히 합니다. 지방직만.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시간이 많지만 6시간 정도가 되지만 그걸 좀 자세히 할 겁니다. 문제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세히 할 겁니다. 일일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현장이 좀 맞추다 보니까 현장 강의를 좀 맞추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문제는 좀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난 그걸 얘기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오늘 와가지고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좀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애시당초? 어떻게 빠져도 그것만 딱 빠질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은 안 해봤어요? 나는 당연히 난 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도 깜짝 놀라서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어? 아, 찍혀서? 그것만 뺀 겁니다. 한 문제도 없잖아요 지금. 자, 그렇게 할 거니까 아시고, 자, 오늘 요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2주 동안에 거의 한 200개 가까운 문제를 풀 거니까 빠르게 생략해서 넘어갑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